간헐적 단식에서 굶는 시간 동안 반드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맹물을 드시면 안 돼요. 소금물을 드셔야 됩니다. 네, 소금물을 마셔서 몸에 수분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음식을 조절하셔야지 간헐적 단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가 끊기고 더 안 좋은 몸 상태가 됐던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나마 음식을 먹을 때는 소금하고 미네랄들이 좀 들어왔는데 아예 굶어 버리니까 염분이 너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서 영양이 너무 결핍이 되니까 선생님, 그 간헐적 단식이 겨울철에 하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100%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헐적 단식도 건강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유행하는 건강 방법들이 있잖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안 좋은 방법들도 막 알려지고 정확한 방법이 잘 안 알려진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도 너무 하루 종일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위에도 부담을 주고 몸이 계속 소화만 시키고 있으니까 그 음식을 중단함으로써 오토파지라고 하죠. 내 몸이 남아도는 그 영양분이나 아니면 죽은 세포들 그런 것까지 에너지원으로 다시 재활용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무조건 굶는 데 있지는 않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기본적으로 몸에 어느 정도의 영양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수분이 좀 잘 있어야지 간헐적 단식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하는데 내가 만성 염증 상태고 물론 오토파지를 통해서 염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맞는데요. 일단은 체수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본적인 대사가 안 되고 있고 영양 결핍 상태의 몸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굶는다고 해서 좋은 오토파지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먹는 시간에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는 더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굶을 때는 확 굶고 먹을 때는 막 정크푸드 같은 거 먹고 막 영양 비타민 미네랄은 별로 없고 그냥 칼로리만 높은 막 탄수화물이랑 막 이런 것만 많은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평소에 내가 염증이 많은 몸이라던가 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 돼서 막 살은 찌고 독소는 많고 이런 몸이었던 것 자체가 필요한 영양분은 잘 안 들어오고 불필요한 독소를 가진 음식만 많이 먹으니까 독소만 많이 쌓이고 그래서 몸이 자꾸 붓고 이랬던 건데 대사가 잘 안 되니까 몸에 에너지 효율이 안 좋아서 이제 피곤한데 뭔가 몸은 계속 살은 찌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꼭 하셔야겠다.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고 건강 관리하는 방법 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나는 간헐적 단식을 꼭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먹는 시간에 먹는 음식을 국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안에서 비타민,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고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굶는 시간에 우리가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네, 체수분이 없으면 몸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네, 우리 세포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도 사막이 돼버리면 세포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서 굶는 시간 동안 반드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맹물을 드시면 안 돼요. 소금물을 드셔야 됩니다. 네, 소금물을 마셔서 몸에 수분이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음식을 조절하셔야지 간헐적 단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가 끊기고
더 안 좋은 몸 상태가 됐던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나마 음식을 먹을 때는 소금하고 미네랄들이 좀 들어왔는데 아예 굶어 버리니까 염분이 너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서 영양이 너무 결핍이 되니까 생리가 끊기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70% 이상이 물이고 70%, 80%내 몸에 그 물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물을 하루에 2리터의 소금물, 0.9% 염도를 맞춘 2리터의 소금물을 눈 뜨자마자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나눠서 마셔서 수분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하시고 음식 먹는 시간에는 필수 영양분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겨울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조금 힘든 이유가 체온이 중요해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1도가 체온이 떨어지면 30% 이상의 면역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체온을 겨울철에는 어떻게든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아무래도 몸에서 이 혈류가 조금 느려지게 돼요. 대사가 느려지니까 혈류가 느려지게 돼요. 그러면 체온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겨울철에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체온 유지를 계속 하려면 체수분, 피, 혈류 이게 계속 잘 돌도록 최소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음식은 딱 그 정해진 시간에만 먹더라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 시간에 소금물하고 비타민을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하고 소금하고 같이 몸에 넣어줘서 혈류량이 줄어들지 않게끔, 네, 수분 대사가 줄어들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선생님, 비타민은 어떤 C, D 종류가 많잖아요. 네. 어떤 거가 좋은 걸까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다 필요합니다. A, B, C, D, E, K 다 필요합니다. 미네랄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메가요법이 되게 좋은데 비타민 C만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다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딱 거기에서 멈춰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비타민 C는 자기의 역할이 있죠. A, B, C, D, E, K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비타민만 자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미네랄들도 자기 역할이 있고 단백질도 자기 역할이 있고 탄수화물도 면역 탄수화물들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탄수화물은 밥떡방면에 들어가 있는 그 포도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필수 역할을 하는 게 또 탄수화물들인데 이 탄수화물들이 곡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쌀, 겨, 껍질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부족하면 반드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합성 비타민 안 되고요. 이제 좋은 원료로 만들어진 비타민,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으로 저는 이제 가루로 된 거를 먹고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소금물에다가 같이 타서 물의 형태로 계속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골고루 들어있는 거를 드시면 좋죠. 근데 그걸로는 다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 좋은 영양제로 잘 선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